자, 그 초안 전쟁에서 승리한 유방이 이제 그 항우를 무찌르고 중국을 다시 통일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네. 한나라 황제가 된 유방을 우리는 그냥 유방이라고 더 안 부르고 뭐라고 많이 부른다 그랬죠? 네, 고조라고 부른다 그랬죠? 네. 태조 고황제. 자, 요거를 이제 섞어서 이제 고조라고 부르게 됐는데 한 고조가 이제 천하 통일하고 나서 자기를 도왔던 제후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쫓아가서 막 죽여버리거나 아니면은 수도로 불러들인 다음에 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다 제거를 했죠. 권력이라는 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방이 죽을 때까지 한 일, 성이 다른 제후들을 다 예, 유시성을 가진 제후들로 다 바꿨죠. 네. 자, 그러면서 한신같이 뛰어난 사람들도 불러다가 다 이제 결국 제거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래서 네 글자로. 토끼 사냥이 끝나면, 네,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자, 그 한 고조가 이제, 어, 진시 황제가 못했던 일을 하나 하고 싶어서 저 만리장성 넘어서 계속 이제 우리 저 중국을 쳐들어왔던 흉노를 공격해 들어갔죠. 자, 흉노를 공격해 들어갔다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당했죠. 자, 이 평성이란 곳에서 흉노 군대에 포위를 당해가지고 거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자, 이때 흉노를 이끌던 그 임금이 누구였죠? 묵, 묵특선우였죠. 자, 묵특선우. 선우라는 표현은 이 흉노족이 자기들 임금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다 플레임으로 쓰면 이거 뭐였어요? 네, 맞아요. 택리 고도 선우해가지고 위대한 하늘의 아들. 자, 이런 뜻을 가지는데 여기서 탱그리는 이 사람들이 모시는 신을 의미하고 뭐 고도 선우는 위대한 아들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줄여가지고 두 글자로 얘네들이 임금을 뭐라고 한다? 선우라고 부르죠. 네. 자, 이 묵특선우가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나? 네. 그 맞아요. 자기 아버지 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길을 잘 들였죠. 그 명적이라는 화살 쏴가지고 소리 나는 화살 쏴서 자기가 맞춘 게 있으면 부하들한테도 지체 없이 이걸 쏴서 죽이라 그랬죠. 자, 근데 처음에 북측이 명적을 쐈을 때 망설이는 부하들이 많았죠. 그 부하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죠. 그리고 결국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쏴가지고 그 부하들이 옆에서 같이 화살을 쏴서 그 아버지 두만을 제거하고 묵특이 선우가 됐죠. 자, 아무튼 그 카리스마 있는 묵특이 자, 고조랑 일전을 벌여서 크게 승리를 한 거예요. 이제 고조가 항복하는 일만 남았는데 자, 고조의 책사, 꾀주머니 누가 있었어요? 네, 장량이 당시 네, 묵tuk선우 쪽 그게 사람을 보냈어요. 자, 묵tuk선우의 누구를 공략했죠? 아내를 공략했죠. 흉노에서 임금의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연지라고 불렀죠, 왕비를. 네. 흉노의 연지를 찾아가가지고 금과 은과 각종 선물을 갖다 바치면서 자, 이 자기 남편을 좀 잘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너희 나중에 이제 사업할 때도 이제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선생님 봐봐. 자, 어떤 계약을 따내야 돼요. 근데 계약을 따내야 되는데 이 회사의 사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 회사 사장 마음이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도장을 잘 안 찍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를 구워 삶으면 좀 유리할 것일까요? 그치. 그 사장님의 부인. 그래서 왜 영업사원들이 계약 따내고 뭐 이런 것들 따내려고 사장님이 잘 말 안 들어주면 그 사장님 사모님한테 선물 바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들이 사장님을 설득해가지고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뇌물인데 그런 것들이 네, 공공연하게 있어요. 이제 사회생활 하게 되면. 자, 그래서 당시 흉노의 예, 왕비였던 연지가 묵특에게 가가지고 이제 묵특을 잘 설득했다 그랬죠? 자, 선생님 봐봐. 왜 부부는 밤에 같이 자죠?
그죠? 네. 뭐, 어떻게 보면 19금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부부가 이제 잠자리를 가지고, 이 잠자리 이후에, 막 사이가 좋아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연지가 이 묵tuk선우를 그 밤에 잠자리에서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고조가 그 포위에서 풀려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 부부간의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개송사라고 불러요. 부부가 보통 베개를 다른 베개를 베기도 하지만 보통 한 베개 벤다고 하죠. 같은 잠자리 자니까. 예. 그 잠자리에서 이 아내가 이 중요한 일들 남편을 그 속살거리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예. 베갯머리 송사, 베갯송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묵특이 이때 마음이 많이 녹았다 그랬죠? 근데 연지가 묵특을 설득할 때 어떤 근거를 내세웠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나? 그치. 이 만리장성 남쪽은 여기가 초원지대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곳인데 여기는 흉노 사람들이 살 터전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 원래 살던 이 막북으로 가자고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묵tuk도 거기에 뭐 끄덕끄덕 동의를 해가지고 포위를 풀고 다시 자기네 살던 북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공짜로 돌아갔어요? 아니었죠. 대가가 있었죠. 자, 해마다 막대한 금과 은을 한 나라가 흉노에게 바치는 거예요. 비단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은 거. 그죠? 맞아요. 흉노의 선우가 바뀔 때마다 한 나라의 공주를 흉노의 선우에게 시집 보낸다. 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갔죠. 자, 흉노와 한과의 그 관계에서 한 나라가 군사적으로 열세, 밀리는 상황에서 흉노에게 막대한 곡물 같은 것들을 바치고 한 나라의 여자들을 시집 보내는 이런 외교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화친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이때 흉노에게 시집간 공주를 무슨 공주라고 불렀나요? 화번 공주라고 불렀죠. 근데 이 화번 공주가 진짜 유방의 딸이 실과을까요? 그렇지 않죠. 유방이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그 드세고 세단 여인, 그 유방의 그 부인, 여치라는 부인 기억나요? 그 여치라는 부인에게서 큰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을 흉노 선우한테 시집 보낸다?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자, 어떻게 이 화방공주는 그럼 누가 가냐면은 왕실에서 일하는 궁녀들 중에서 하나 좀 예쁜 애를 뽑아요. 그 다음에 치장을 시킨 다음에 얘를 한나라 유씨성을 가진 황족이라고 속이고 흉노에게 시집을 보내는. 그러니까 흉노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거짓말을 해서 그 보냈는데 흉노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아, 알아요. 다 아는데 모르는 척 그냥 이 여자를 받아요. 자, 이 장안성, 한나라 수도 장안성에 흉노 스파이라든지 흉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소문이랑 소문은 다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공주가 한나라 공주가 아닌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받아요. 받고 결혼해서 이제 데리고 사는데 만약에 그 선우랑 한나라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얘는 다음 선우가 될까요? 다음 선우에서 완전히 배제돼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알면서도 한나라 공주를 이제 시집 오는 거를 받아줬다. 대신에 한나라는 공주 보내는 거 말고도 또 뭐를 보내야 돼요? 예, 금은, 비단, 여러 가지 각종 그 진귀한 것들 다 보내야 되죠. 자, 유방이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당시 유방이 여러 제후들을 점령하다가 한때 항우를 섬겼다가 유방으로 갈아탄 영포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영포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걸 진압하고 이제 그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자, 영포 군대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저항이 컸어요. 자, 근데 이 영포 군대가 저항하는 거를 유방이 진두지휘하면서 싸우다가 화살을 한 대 맞아요. 그쵸, 또 맞았죠. 자, 근데 그 화살을 뽑고 치료를 했는데, 자, 유방이 당시에 나이가 이미 50이 넘은 상황이었고,
자, 이번에는 활을 맞은 부위가 좀 안 좋은 부위라 가지고 이걸 뽑고 치료를 했는데도 잘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방이 계속 고통스러워 하다가 자기 죽음이 이르렀다는 걸 이제 좀 알아요. 그러면서 유방이 마지막으로 중국을 한번 이렇게 돌거든요. 자기가 점령한 지역들을.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에 거병했던 곳, 어디죠? 폐현이죠, 폐현. 폐현의 정장이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를 한번 들러요. 들른 다음에, 자, 유방이야말로 뭐 한 거예요?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왔죠. 금이 환영한 거예요. 황제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폐현 젊은이들을 불러가지고, 자, 자기가 이제 항우를 무찌르고 천하를 통일한 것들을 자랑하듯이 얘기를 쭉 해준 다음에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자, 큰 바람 불 적에 나는 항우를 무찌르고 천하를 통일했다. 자, 큰 바람 불 적에라고 했죠. 자, 폐연에서 유방이 마지막으로 부른 대풍가라는 노래를. 자, 이제 유방 몸이 점점 급격히 안 좋아져요. 유방 옆에서 유방을 쫓아다니고 유방이 언제 죽나를 기다리던 여인, 유방의 부인, 여치. 아직 안 죽었죠? 유방이 황제가 됐기 때문에 이 여인은 황수였는데, 자, 유방이 진짜 오늘 내일 하게 되니까 여호왕과 유방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요. 지금 한나라를 담당하고 있는 재상은 제일 높은 사람이죠. 상국이라고 하는데 소하인데, 자, 소하 기억나요? 네. 자, 소하가 만약에 죽으면, 여호왕과 먼저 유방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만약에 100년 후에, 어, 100년 후에 소아가 죽게 되면 누가 다음 자리를 이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100년 후면 너희 100년 후에 살아 있을까요? 보통 다 죽었겠죠? 대부분? 자, 근데 왜 여황후가 유방한테 말할 때 100년 후란 얘기를 했을까요? 자,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노인들한테 죽는 거 얘기하면 노인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다 안 좋아하죠. 유방은 황제인데 지금 수명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상황에서 황제가 죽은 다음에 누구를 다음 대상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좀 공손하지 못한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내일 하는 황제한테 신하들이 얘기할 때는 황제 폐하의 100년 후에 뭐 이런 식으로 황제의 죽음을 돌려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왕후가 유방이 죽고 나서 100년 후에 자, 만약에 소아가 죽게 되면 소아 뒤를 이어서 재상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여왕과. 그랬더니 유방이, 자, 조참 얘기를 했어요. 조참은 태양에서 유방이랑 같이 거병한 사람 중에 하나죠. 자, 소아는 도필리였고 조참은 뭐였죠? 감옥을 지키는 옥직이 간수였죠. 능력은 좀 모자라지만 그렇다고 또 크게 실수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방이, 자, 능력은 모자라도 조참 정도면 맡길만 해. 자, 그러면 조참이 죽으면 누구한테 맡길까요? 왕릉이 괜찮지. 왕릉은 효자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의리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왕릉은 조금 다혈질이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 자, 그럼 왕릉 다음은 누가 좋을까요? 자, 진평이 괜찮지. 전에도 죽지 않아. 그죠. 근데 이제 유방 죽을 거를 그냥 100년이라고 그냥 돌려서 얘기를 한 거고, 유방 이제 곧 죽으면 누구를 뒤로 임명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진평이라는 사람은 유방한테 그 이간계를 알려줘서 범증이랑 항우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은 꽤는 많은데,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자, 진평은 자기 형이 있었거든요. 형의 부인, 형수님이죠. 형수님이랑 바람을 폈어요. 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 진평이 유방 밑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진평한테 손가락질을 엄청 했어요. 저놈은 자기 형의 부인이랑 바람이 난 놈이다. 형의 부인이랑 붙어먹은 놈이니까 자,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이 진평이 머리가 좋고 똑똑했기 때문에 유방은 진평이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데도 어떻게 써요? 썼단 말이에요. 그 유방이 있고 죽으면서 그 얘기를 또 꼭 집어서 해요. 진평은 똑똑하긴 한데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혼자서 이 전체를 다 맡기는 무리고, 자, 우리 피리 부는 사나이 주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주발은 피리만 잘 불고 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식했던 거죠. 자, 근데 주발이 사람이 너그럽고 충직하니까, 자, 진평과 주발을 함께 재상으로 쓰면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황후가 이 얘기를 듣고 유방한테 지금 여러 명 인사들 추천을 받았죠. 그 다음에 여왕과 유방한테 또 물어봐요. 그럼 그 다음은요? 자, 유방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그 다음은 네가 알 바가 아니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도대체 어디까지 욕심을 부리느냐 이렇게 꼬집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나 추천해 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나 추천해 줬죠. 자, 이렇게 많은 대상들을 추천했는데 다음 대상은요? 다음 대상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더 오래 살면서 권세를 누리려고 네가 그 욕심을 부려? 라고 꼬집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유방이 여왕으로 꼬집고 얼마 안 있다가 폐연에서 장안으로 돌아오던 길에 이제 죽게 돼요. 자, 여기다 쓸게요. 유방은, 자, 부인이 여럿 있었는데 기록된 부인은 넷이에요. 첫 번째 부인이 여치가 아니라 조씨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조씨라는 여인은 유방이 아직 폐현에서 정장 시절에, 소위 말해서 건달 시절에 이제 그 술집이나 여기저기 드나들면서 만났던 여자친구예요. 네. 근데 이 조씨랑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 유비라는 아들이. 그 유비가 어느 장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친아들이에요. 근데 이 조씨는 신분이 미천했어요. 그래서 이 조씨를 유방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왕후나 황후로 삼질 않고 그냥 부인으로 불러요. 그리고 진짜 왕후나 황후로 삼은 건 누구예요? 여씨죠, 여씨. 그쵸? 이 여치를 유방이 이제 황제 된 다음에 황후라고 부르다가 여황후라고 부르죠. 여치죠, 여치. 이 여치랑 고조 사이에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요. 큰딸이 노원공주, 둘째가 아들이에요. 유영이라는 아들을 낳아. 자, 근데 고조는 여황후랑은 잠깐 처음에만, 부부 생활 초반, 처음에만 사이가 좋았고, 자,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부터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리고 유방이 진짜 예뻐했던 부인은 척부인이에요. 자, 얼굴이 아주 예뻤다 그래요. 그래서 유방이 시시때때로 이 척부인을 불러다가 유방 여자 좋아한다 그랬죠. 황제인데도 체면도 안 차리고, 자, 신하들만 없어지거나 하면은 척부인을 불러다가 이제 꽁냥꽁냥을 했대요. 자, 이렇게 주물떡주물떡 한 거죠. 네, 그래서 자, 이 척부인과의 사이에서 근데 또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이 유여이였어요. 자, 그리고 이 여자는 박씨라는 여자인데 성이 박씨예요. 박태후. 얼굴이 조금 외모가 좀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박씨는 원래 위표라는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선생님이 지나가다 잠깐 얘기했는데 이 위표라는 사람은 항우랑 유방이 싸울 때 항우한테 붙었다가 유방한테 붙었다가 항우한테 붙었다가 다시 유방한테 붙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박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표가 한신한테 패배한 다음에 항복했을 때 이 박씨 부인이 같이 유방의 포로가 됐어요. 근데 이 박씨 부인은 얼굴은 그렇게 예쁘지 않았는데 굉장히 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판단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그래서 위표가 이렇게 박쥐 역할을 할 때 그때마다 위표를 말렸던 사람이 박씨 부인이에요. 자, 사람 재능이라든지 뛰어난 어떤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 감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박씨 부인이요. 그 위표 부인이던 시절부터 저 남편은 모질인데 아내는 똑똑하다는 소문이 좀 있었어요. 자, 유방이 위표를 포로로 잡은 다음에 이 박씨 부인을 만나봐요. 그리고 얘기를 해봤더니 말이 어때요? 잘 통한단 말이에요. 똘똘했다고. 그래서 이 박씨 부인을 이제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자, 이 박씨 부인과 유방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유항이라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유방은 사실 이 아래로 또 아들들이 더 있어요. 넷이 더 있는데 요것만 좀 쓸게요. 딸은 하나. 근데 이 딸을 흉노한테 시집 보내면 안 된다 그랬죠? 시집 보내지 않아요. 다른 궁녀를 분장을 시켜서 시집을 보냅니다. 자, 유방이 그 성으로 삼은 여자가 여치죠. 자, 그래서 여치와의 사이에서 낳은 유영을 황태자로 삼아요. 근데 유방이 누구 좋아한다 그랬어요? 예. 숙치가 유방 만날 때마다 자기 아들 누구? 예, 이 유여의를 황태자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황태자가 이미 정해졌는데 자기 아들로 황태자를 자꾸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방이 아 그래도 황태자 정했는데 어떻게 바꿔? 아 일로 와. 어떻게 바꿔?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면 첫 부인이 자기 만지지 말라 그래요. 그럼 유방이 어떻게 됐을까요? 왜 이래? 자, 근데 척씨 대답은 간단해요. 내 아들을 황태자로 삼아줘야지 잠자리 하겠다는 거예요. 유방이 어땠을까요? 애가 탔겠죠? 자,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황태자를 유영에서 유여의로 바꾸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첩의 말을 듣고 자, 첩의 아들을 황태자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자, 이때 신하들이 자, 눈치를 보거나 혹은 몇몇 신하들은 반대를 했는데 워낙 황제가 좀 세게 나오니까 이거를 자, 진짜 유영에서 유여의로 바뀌나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영은 그렇게 별로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단력이나 뭔가 용기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 화가 단단히 나는 사람은 누구? 유영의 엄마? 여황후였죠. 이 여황후가 고조한테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바가지를 긁어요. 어떻게 아들을 지금 황태자를 쫓아내고 첩의 자식을 황태자로 삼으려고 하느냐. 근데 유방 귀에 이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자, 그래서 진짜 황태자가 바뀌나 싶었어요. 여황후가 최후의 카드로 쓴 거. 누굴 찾아갔을까요? 장량을 찾아가죠. 꾀주머니. 예. 장량은 당시에 유라는 땅을 받아가지고 유후 장량이라고 불렸는데 유후를 찾아가요. 자, 그 다음에 장량이 이 그 여왕후에게 처음에는 저도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다가 여왕후가 계속 장량을 쪼르니까 장량이 한마디를 툭 던져요. 당시 그 한나라가 이미 세워졌는데도 여전히 예전 진나라를 잊지 못해가지고 그 한나라에 충성 안 하고 저 산속에 숨어 사는 노인 4명 있었어요. 자, 그 현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그 노인들이고 그 현명한 사람들인데 한나라 통치에 협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 자, 이 사람들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끝까지 유방한테 충성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방한테 이 현자들은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 현자들이 평소에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은 백성들한테 인기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통치에도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끝까지 유방한테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장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왕한테. 황태자 유영을
이 노인들한테 보내봐라. 자, 아버지가 설득해서 안 되는데 아들까지 만약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설득하러 온다 그러면 이 노인들 마음이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영이 이 장량의 조언대로 그 유방한테 항복 안 하겠다는 그 노인들 4명을 찾아가요. 그 다음에 굉장히 궁순하고 북진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자, 유방이 아무리 찾아와도 마음을 안 열던 이 노인들이 그 황태자까지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빌고 사정을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을 열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유방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유방이 여기서 기분이 아주 좋아졌고 그 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당신들을 설득했느냐? 현자들이 누구라고 했을까요? 유영입니다. 자, 유방이 여기서 마음이 다시 바뀌어요. 자, 아무리 그래도 첩의 자식을, 그리고 이미 황태자가 있는데 첩의 자식으로 황태자를 바꾸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황태자를 바꿨다, 안 바꿨다? 바꾸지 않아요. 자,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유방이 죽어요. 자, 그리고 황태자였던 유영이 2대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한나라, 누구다? 해제예요, 해제. 자, 근데 한나라 해제는 황제가 됐는데 권력이 없었어요. 엄마가 권력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엄마가 권력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자, 이제 고조가 살아있을 때는 여황후라고 부르다가 고조가 죽은 다음에는 여 뭐라고 부를까요? 여태후가 되는 거죠? 누구의 엄마니까? 황제의 엄마가 되면 이제 태후라고 불려요. 조선에선 뭐라 그래요? 왕의 엄마를 대비라고 부르죠, 대비. 자, 황제의 엄마는 뭐라 그래요? 태후라고 불러요. 자, 이제 여황후에서 뭐가 됐어요? 아들이 황제가 되면서 여태후가 됐죠? 자, 권력 욕심이 많은 여자였죠. 유방이 죽은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재상을 맡을 건지를 물어보면서 유방한테 차기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을 붙였던 그 여자. 이 여황후가 마음이 약하고 별 능력이 별로 없었던 이 혜제를 그 자기 아들을 껴놓고 이 아들 앞에 세워놓고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해요. 자, 여태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뭘 것 같아요? 자, 고조가 예뻐했던 부인 누구 있어요? 미웠겠죠. 그죠? 자, 굉장히 미웠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척씨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척씨도 척씨인데 문제는 이 자기 아들 자리를 위협할 만한 이 왕자들이 황자들이 더 위험해 보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자, 이 유여의를 불러요, 일단은. 척씨의 아들이죠. 자, 부른 다음에 이 당시 조왕이었거든요. 조나라 왕이었거든요. 자, 불러서 기회를 봐가지고 독을 탄 수를 먹이려고 하는데 마음씨 착한 희재가 자기 엄마가 유여의를 죽이려고 하는 거를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독이 탄 수를 먹이려고 기회를 보는데 먹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며칠 이 유여의가 장안에 들어와서 희재랑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을 이제 들어와서 살고 있다가 사냥을 나가기로 했는데, 사냥 나가려면 보통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희재가 사냥을 나갔는데, 유여의가 사냥을 못 따라간 거예요. 자, 못 따라간 틈에 여황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여의에게 뭐를 먹였을까요? 네, 독이 든 약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여의가 먼저 죽어요. 자, 그리고 고조의 큰아들 유비가 있었죠. 유비는 당시 제나라 왕이었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왕자리 하나씩 다 준 거죠. 자, 제왕 유비도 불러가지고 자 죽이려고 해요. 자, 잔치를 연 다음에 그 짐새라는 새가 있어요. 짐새. 이 짐새를 죽이면 이 짐새 그 몸에서 독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 독을 짐독이라고. 이게 사람들 암살할 때 많이 쓰이는 술에 타는 독이에요. 이 짐독을 그 제왕 유비가 마실 그 술잔에다가 몰래 타 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희재랑 유비가 건배를 하고 그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희재가 그날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술도 마시고 그 제왕 유비가 든 술잔도 마시려고 한 거예요. 일설에는 마음씨 착한 희재가 그 유비에게 진독이 들어간 거를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유비 술잔을 저 희재가 들고 마시려고 하는데 여왕과 이거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 희재 옆에 있다가 팔을 툭 쳐가지고 그 술잔을 엎어버렸다. 자, 유비는 나중에 그 술에 진독이 들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오들오들 떨어요.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자, 이때 주변 사람들이 유비한테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살아남으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이 제나라 땅 중에서 그 한 절반 정도를 떼어가지고 이 여왕에게 바쳐라. 근데 여왕에게 바치면, 여태후에게 바치면 좀 사람들 시선이 있으니까 여태후보다는 여태후 딸 누구? 노원공주에게 그 제나라 땅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길로 유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나라 땅의 절반을 여태후의 딸이었던 노원공주에게 바쳐요. 여태후가 이제서야 기분 좋아져가지고 유비는 자기 나라 제나라로 돌려보내요. 자, 이제 여태후가 가장 미워했던 누가 남았어요? 네, 척부인이 남았죠. 자, 이게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인데 보세요. 이 본기라는 기록은 원래 임금님만 다루는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보면 고조 본기라는 기록이 있죠. 이 고조는 우리 지금 계속 배웠던 누구예요? 한나라. 유방이죠, 유방. 자, 그래서 고조 본기라고 해서 임금의 기록이 있는데 그 고조 본기 다음에 해제 본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본기가 있어요? 여태후 본기가 있죠. 자, 여자로서 처음으로 제왕의 그 기록에 올라간 사람이 이 여자예요. 누구? 여채우. 네, 여치. 자기 아들 희재가 거의 권력이 없고 임금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이 역사책을 썼던 사마천은 이 당시에 임금님이 사실상 여태우라고 봐가지고 임금님의 기록인 봉기에다가 희재가 아니라 누구 이름을 올렸어요? 여태우를 올렸죠?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척부인을 사람 돼지로 만든 여태우. 자, 자기가 미워했던 척부인을 뭘로 만들었대요? 사람 돼지로 만들었대. 요거 한번 같이 선생님 한 줄 읽고 너희가 다음 줄 읽어보세요. 여태우는 고조가 미천했을 때의 부인으로 희재와 딸 노원태우를 낳았다. 노원공주죠? 자, 너희가 읽어보세요. 고조가 조나라 왕 유여의를 낳은 거죠. 희재는 사람됨이 어질지만 나약했으므로 착했지만 나약했대요. 자, 고조는 자기와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늘 태자를 폐위하고 척부인의 아들 여의를 태자로 세우려고 했다. 자, 그러니까 척부인이 뒤에서 이것도 또 얘기를 조종을 한 거죠. 네. 자, 읽어보세요. 여의가, 네, 척부인은, 자, 척부인이 어떻게 했대요? 막 울면서 자기 아들 여의를 태자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죠? 자, 이에 반해 여우는 나이가 많아서 항상 머물러 지키면서 황상을 만날 기회가 드물어 더욱 멀어졌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늙고 이러니까 유방이 가까이를 안 한 거예요. 네, 여의가 읽어보세요. 유후는 누구예요? 유후는 누구예요, 유후? 장량이죠, 장량. 네, 장량의 계책이 더해져서 태자는 폐위되지 않았대요. 자, 유방이 죽은 다음에 여태우가 이제 막 여시성을 가진 사람들을 높은 관직에 임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 유여의를 죽이고, 네. 자, 여기 읽어볼게요. 해제는 새벽에 활을 쏘러 나갔다. 사냥하러 나간 거죠? 자, 조항은 읽어보세요. 애기들 아침에 잠이 많잖아요. 너희들처럼. 지금 졸리잖아요. 그죠? 자, 태후는 읽어보세요. 먹였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유여의가, 자, 날이 밝을 무렵 읽어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여의를 제거했어요. 척부인의 아들을. 그 다음에, 자, 요건 좀 잔인한 얘기인데, 사기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같이 볼게요. 네. 너희가 읽어보세요. 태후는 어떻게 했대요? 손과 발을 어떻게 했대요? 잘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뭐를 뽑았대요? 누나를 뽑았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귀를 태우고 뭘 먹였대요? 벙어리가 되는 약을 먹였대요. 그 다음에 어디에 살겠대요? 돼지우리에 살게 했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불렀대요? 사람 돼지라고 이름 불렀대요. 얼마나 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요거는 한자를 좀 봐야겠네요. 근데 얼마나 미웠으면, 그치. 이렇게 죽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참 무서워요. 질투나 이런 거 마음을 항상 유방 살아있을 때는 전혀 내색을 안 하다가 유방 죽고 나고 자기가 권력이 생기니까 자기한테 라이벌이자 자기 자식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척부인을 어떻게 죽인 거예요? 예, 인간 돼지를 만들어서 죽인 거죠. 예. 출혈이 많이 나서 죽을 텐데 그것도 또 안 죽게 어떻게 만들었나 봐요. 그치? 자, 이제 읽어보세요. 며칠이 지나 자기 아들한테 사람 돼지가 된 그 척부인을 구경하게 한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효혜제는, 자, 혜제가 마음이 약하다 그랬죠. 마음 약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혜제는 쭉 읽어보세요. 네. 이것 때문에 병이 나서 1년 동안 움직일 수도 없었고, 여태부터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혜제는 더 읽어보세요. 혜제는, 자, 이렇게 해서 척부인도 제거가 되고, 혜제는 완전히 이제 정치적으로 힘을 잃어요. 예. 자, 그러면서 혜제가 얼마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어린 황제를 즉위시키는데 혜제는 몸이 약해가지고 아들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여태우가 신하들 앞에 자, 이거 혜제의 아들이야 하고 어떤 조그만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당시 그 궁궐에는 여러 궁녀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궁녀들이 뭐 황제나 임금이랑 가까이 해가지고 낳은 뭐 아이들이 궁에서 가끔 같이 자라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뭐 진나라 왕자들의 아이인지 아니면은 희제의 아이인지 유방의 아이인지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그냥 황제로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황제 어린아이의 황제가 됐는데 아무 실권도 없고 권력은 다 누구에게 있었다? 여태우가 가지고 있었다. 여태우는 여씨들을 다 중요한 자리에 앉힌 다음에 유방이 절대로 하지 딱 정해놓은 그 법칙, 유방이 정해놓은 법칙, 왕은 곧 누구만 된다? 유씨성을 가진 사람만 왕이 된다. 유방이 이제 이 원칙을 세워놓고 죽었는데 여태우가 이거를 바로 무시해요. 그리고는 그 유방이 임명했던 유씨성 왕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거기에다가
자기 친척이나 동생이나 이런 여씨성을 가진 사람들을 왕으로 임명한다. 여씨왕이 등장한 거죠. 자, 그렇게 여태우가 정권을 막 휘두르다가 이 유공이라는 어린 왕자가 점점 자라면서 아 이건 좀 아닌 거예요. 여태우를 몰아내고 자기가 실권을 장악하려고 이제 머리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공이 또 독약을 먹고 죽고 그 다음에 또 궁에서 출신을 알 수 없는 어떤 아이를 데려다가 또 황제로 삼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유홍이 즉위하는데 이 유홍도 아무 권력도 없는 황제였단 말이에요. 자, 여태우가 무려 15년 동안 권세를 휘둘러요. 몇 년? 15년. 자, 그러다가 근데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여태우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몸이 조금씩 안 좋아져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마차를 타고 궁 밖으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얘기해봐. 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제 여태우가 그 마차 안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꿔요. 그 꿈에서 자, 검푸른 빛깔의 개 한 마리가 여태우가 타고 있는 마차에 막 뛰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쪽 겨드랑이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여태우의 겨드랑이를 그 개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꽉 깨물었다 그래요. 자, 여태우가 너무 그 개한테 물리는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악 하고 깼어요. 자, 근데 깨가지고 이제 자기 겨드랑이 쪽을 봤더니 자, 여기에 진짜 개 이빨에 물린 자국이 있었고 자, 여기서 이제 그 등창이라고 하죠. 그 종기 같은 것들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치료가 됐다 되지 않았다? 좋은 약을 다 써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팔 자르면 또 이제 나이도 많았는데 살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무튼 개에 물린 자국 여기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안 좋다가 여태우가 마침내 죽어요. 자, 근데 아무도 여씨가 저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숨죽이고 있던 고조의 공신들. 자, 왕릉, 그리고 진평, 주발, 그리고 말 잘 타는 사람. 희재의 목숨을 구해줬던. 자, 이 사람들이 자, 그 여씨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유방을 따를 거면 자, 유씨의 천하를 원한다면 자, 너희 지금 입고 있는 옷 중에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에 그 군사들이 여씨 천하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물어봤을 때 다 자기 오른쪽 어깨를 까가지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군대가 모이기 시작했고 당시 여태우의 사촌이었던 여산, 여록 이런 사람들이 군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들이 군대를 이끌고 여씨 세력들을 공격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여씨가 모두 몰락을 합니다. 다시 유씨 천하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황제는 다시 이제 폐위가 됩니다. 출신을 잘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황제로 삼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치, 유방과 박씨의 아들이었던 유항이 새로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한나라의 문제예요. 여기서 해나 무는 뭐라 그랬어요? 시호라 그랬죠? 종묘에 올리는 거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종묘의 그 위패에다 붙이는 이름. 이성계 뭐라고 불러요? 태조라고 붙인다 그랬죠? 태조 고황제. 이 문제도 묘호를 받아요. 이 문제가 받은 묘호가 태종이에요, 태종. 동양, 동양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처음 태종이에요, 이 사람은. 네. 여러 태종을 가진 묘를 가진 임금들이 있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태종이 이방원이 있죠. 네, 태종 무열왕은 그냥 별명처럼 붙여놓은 거고,
자, 태종 이방원이 진짜 그 묘를 우리나라에서 쓴 처음이자 마지막 임금인데 중국의 첫 번째 태종이 누구예요? 한나라 문제예요. 자, 태종이란 묘를 쓰면서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조는 나라를 건국한 임금에게 바치는 묘호다. 태조는 나라를 어떻게 한 사람? 건국한 사람. 태종은 태종은 계승한 사람. 계승이 뭐죠? 들어봐. 이어받는 거죠, 이어받는. 자, 건국한 사람을 이어받은 사람한테 주는 묘호가 뭐라고요? 네. 태종. 네. 해지는 혜제는 묘호를 못 받아. 한계. 그치? 한 것도 없고, 엄마 뒤에 너무 드센 엄마가 있어가지고 별로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죽어버렸죠. 그래서 신하들도 받는 시호밖에 못 받아요. 그 시호가 해예요, 해. 예. 묘호는 황제만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랬죠. 태우가 없이 좀 일을 했으면 인정을 받으시. 그쵸. 태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것 묘호를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 저 조선 왕조도 태정, 태세, 문단세죠. 자, 태조 이성계랑 태종 이방원 사이에 어떤 왕이 있어요? 정종이 있죠. 정종이 근데 어떤 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를 못했죠. 그래서 태종이란 묘호를 못 받은 거예요. 예. 자, 이 문제는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23년 동안 황제 노릇을 하면서 정치를 아주 잘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황제하고 있었을 시대에 거의 막바지에 어 조금 뭐랄까 그 갈등의 어떤 씨앗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 한나라 수도 장안이에요. 한나라가 중국 넓은 지역을 어떻게 다스렸죠? 요 수도 주변에는 조그만 군현들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직접 지배를 했고 나머지 지역은 제후들을 임명했죠. 제후. 근데 유방이 뭐까지 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그둘다 자기랑 성이 닿은 다른 제후들 다 잡아다가 죽였죠. 그리고 이 제후들을 다 어떤 성 가진 사람들? 유씨로 바꿨죠. 유씨 성을 가진 제후들로 다 바꿨죠. 자, 이러고 유방이 죽는단 말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어. 자, 근데 문제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어떻게 되나요? 마음에서도 멀어지죠? 자, 봐봐. 유방이 유씨성을 가진 제후들을 이제 임명해 놓고 죽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유방이 죽은 다음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유씨 제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했겠죠. 그러면서 그 제후 자리를 계속 그 아들들에게 연결해 줬는데 아무리 성이 같다 그래도 점점 이제 그 한나라 황실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나라에서 이것저것 뭐 필요하면 군대도 보내, 조공도 바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점점 이 제후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자, 특히 요 지역에 오나라가 있었거든요. 자, 오나라 당시 왕이 유비였어요, 유비. 아까 그 유비는 또 아니에요. 제나라 왕 유비가 아니라 또 새로운 유비예요. 자, 이 오나라 왕 유비가 특히 이 한나라 말을 좀 잘 안 들었어요. 자, 왜 말을 안 들었냐면 이 오나라에는 자, 굴이랑 소금이 엄청 많이 났어요. 네. 자, 뭐, 그치. 이 오나라가 그 굴이 가지고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봐봐. 너희 그 현금 본 적 있죠? 10,000원, 50,000원. 그거 여기 10,000원 펼쳐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한국은행이라고 써 있죠?
세종대왕 그려져 있고 신사임당 그려져 있고 거기 짤, 비춰보면 평양 왜 뭐 그런 것도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글씨. 네, 위조 방지하려고 아주 그거 세밀하게 만들어 놨죠. 어디서 만들었어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든 거를 한국은행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너희가 돈이 더 갖고 싶다고 해서 자, 도화지에다 돈을 그렸어요. 그 다음 슈퍼 가가지고 자, 이거 뭐 과자 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원래 잡혀가진 않고 거기 주인한테 혼나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비슷한 칼라 복사기로 이거를 위조해가지고 자, 만약에 편의점에서 이걸 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는 거죠. 예. 자, 위조 지폐를 만드는 거는 죄 중에서도 중죄예요, 중죄. 근데 한나라에서 엄연하게 쓰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냅두고 오왕 유비가 산사롭게 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구리돈을 유통해가지고, 자, 오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 돈을 뿌리고, 자, 그러면서 오나라가 돈을 막대하게 벌어들이게 돼요. 그 돈을 또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찍어내면 되죠. 그리고 이 많이 나는 소금을 여러 나라에게 팔아가지고, 역시 또 막대한 부를 축적했단 말이에요. 자, 권력이나 군사력은 다 돈에서 나오죠. 돈으로 병사들 먹일 수가 있으니. 자, 그 많이 벌어들인 돈으로 군대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라에서 이거저거 요구하는 거를 명령을 안 듣기 시작해요. 사이가 서먹해지고 좀 멀어질 대로 멀어진 상황인데 그래도 이 오왕 유비가 한 고조 유방의 형 유중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방 입장에서는 조카죠. 그죠? 유방은 죽고 유방의 아들과 이 유비와 이 한 문제랑 유비와의 사이는 사촌뻘이에요. 그래서 유황이 오나라랑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오나라 왕 유비의 아들, 오나라 왕 유비의 세자를 장안으로 좀 놀러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유비가 탁탁치는 않았는데 자기 뒤를 이을 아들을 장안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자, 보냈어요. 자, 문제의 아들, 문제의 태자랑 유계라는 아들이었죠. 오왕 유비의 아들 둘이서 만나가지고 바둑을 둬요. 자, 바둑을 두는데 바둑 두다 보면은 잘못 둬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한 수 물렀으면 할 때 있죠. 너 그럼 한 수 물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당시 이 문제의 아들, 문제의 태자 유계가 바둑 한 수를 좀 잘못 둔 거예요. 그래서 오왕 유비의 아들한테 한 수만 물러달라 그랬어요. 근데 오왕의 아들이 이걸 물러줬을까요? 안 물러줬을까요? 안 물러준다는 거예요. 또 부탁했어요. 근데 또 안 물러준다는 거예요. 세 번, 네 번 부탁했는데 끝까지 이게 바둑 이거를 안 물러주겠다는 거예요. 고집이 생긴 거죠. 자, 당시 이 태자 유계가 화가 나가지고 바둑판을 이렇게 엎어버려요. 근데 이 당시 때 황제나 황족들이 쓰던 바둑판은 굉장히 귀한 수석이나 이런 귀한 돌들 있죠. 왜 돌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좀 뭐랄까 막 윤이 나거나 아니면 좀 빛이 나는 그런 옥 같은 옥으로 만든 바둑판도 있었고 자 그런 단단한 돌로 만든 바둑판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엎어버렸는데 이 바둑판 모서리에 오왕의 아들이 여기를 맞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자, 안 그래도 지금 한나라랑 이 오나라 사이에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오왕 유비가 어떤 짓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저거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었는데 지금 완전히 갈등에 커진 거죠? 자, 문제가 죽고 나서 문제 뒤를 이어서 태자 유계가 즉위하는데 이 사람이 한나라 경제. 자, 이 경제는 이 오나라와 사이가 안 좋아진 이 이거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고 이 오나라를 공격해 들어가기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나라를 비롯한 여러 제후들, 초나라,
뭐 제나라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수도 한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게 그 유명한 5초 7국의 난이에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